되셨습니까? 저 경북대학교 인문학설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조재희입니다. 오늘 5주차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늘 똑같은 몰타의 유대인의 외연 학장, 디지털 전유와 주권 권력과 발가벗은 생명 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바라바스가 앞 시간까지 제가 얘기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몰타의 그 총독이 그죠? 총독이 이제 결국은 다 이제 추방을 재산을 다 몰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다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포를 했지만 네가 쫓아내진 추방하진 않겠다. 그 대신 그냥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몰타에 남아서 재산은 네가 계속 그죠? 돈은 벌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발가벗은 생명으로 전락한 바라바스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제 몰타 공동체에서겠죠. 경제적, 정치적 도구로 전락이 되어서 자, 무릎을 꿇고 막 그죠? 눈물 흘리며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시 정신을 탁 가다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각성을 하게 됩니다. 자, 각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죠? 그래서 벤자민 페리스라는 비평가가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러한 그의 태도를 성경의 창조와 각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성된 자기 비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페리스가. 결국 이 말은 이는 생존하려는 강력한 결의인 자기 보존을 위한 무식적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생존, 그죠? 생존을 위한 무식적인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스는 딸 아비게일에게 내 말 잘 듣거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몰타 공동체의 폭력적인 권력에 맞서겠다는 결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저항이란 것은 배제와 포섭의 이중적 작동인 생명 정치의 권력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자기 보존 전략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 권력에 의해서 그의 집은 결국 수녀원으로 바뀌고 그다음 어떻게 결국 수녀로 바뀌고 그다음에 자, 그것에 숨겨둔 자기네 재산, 금과 보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바라바스가 잠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그 권리조차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 권리조차, 수면에 대한 그 권리조차도 박탈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발가벗은 그런 생명의 그런 존재로 기능하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아비게일이 도움으로 마루 밑에 숨겨둔 재산을 조금 찾게 됩니다. 아비게일이 저게 딸내미입니다. 아비게일이 수녀가 되기 전에 그걸 이제 돈 주머니를 이렇게 찾아서 아버지한테 밤에 이렇게 막 건네준 겁니다. 그나마 일시적인 이제 회복이 되죠. 자, 그래서 돈은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챙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돈으로 나중에 뭐 노예도 사고 뭐 이렇게 하죠. 자, 바라바스는 몰타 공동체 내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배제와 포섭이라는 생명 정치적 권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저항은 그가 터키 출신의 노예 이타모아입니다. 이 이타모아 노예를 구입하는 장면에서도 구체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화 각색에서 드러나는 바라바스의 저항의 다양한 양상입니다. 자, 그는 카메라를 또 다른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관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관객과 직접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뭐 연극에서는 그죠? 무대 관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앤 맥컬리 바소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모스 감독이 영화 속에서 카메라를 거의 또 하나의 캐릭터처럼 사용함으로 해서 배우들이 대사를 직접 전달하는 대상이 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카메라를 하나의 또 다른 캐릭터로 활용한 셈이죠. 그래서 듀오가 연기하는 바라바스와 벤 스테인필드가 연기하는 이타모어는 이러한 연출 기법을 아주 능숙하게 활용하며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수와 말 따라 카메라를 또 하나의 등장인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제 이 장면이 그냥 괜찮아서 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바라바스하고 이타모아입니다. 이타모아를 노예상 시장에 가서 얘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제 과거의 전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거의 이타모아를 결국은 아주 절친한 그죠? 딸보다도 더 가까운 자기의 신복으로 나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향한 정치적 이제 발언을 이제 계속 이제 바라바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가벗은 생명으로서 기능한 바라바스는 자주 카메라를 향해서 직접 말을 이렇게 건네게 됩니다.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이건 또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정치적 기술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막 3장에서는 그 총독의 아들 로드윅이 등장을 하자마자 로드윅이 결국은 자기 아비가일 자기 딸내미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이제 비둘기보다는 뱀이 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나야겠다. 즉 속임을 당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내가 좀 속여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생존 전략을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카메라를 향해서 항상 이러한 대화를 자기의 어떤 그런 생존 발언을 그죠? 생존 전략을 카메라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 전략을 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는 로드릭이 그죠? 로드릭이 아비가일한테 이제 아비게일을 이제 뭐 얻는데 좀 협조를 요청하자, 좀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내 딸 얘기지? 하지만 내 딸을 갖게 해주진 않아. 나는 그녀를 장작 더미 위에 제물로 바칠 작정이야. 그를 위해 준비해둔 독약과 허옇게 썩어가는 나병이 있지. 아, 라고 굉장히 그죠? 이런 말을 또 막 이렇게 자기 혼자 독백을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죠. 딸을 장작더미에 바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자기 딸내미가 수녀가 되고 난 걸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서 이제 복수를 이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객과 카메라에게 전략을 자기가 공개를 한다는 거. 즉 이거는 뭐냐고 자기 생존을 위한 연극적 서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존의 전략을 연극적으로 수행하며 생명 정치의 권력 장치에 저항하는 또 다른 서사를 바라바스가 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독백으로 그죠? 우리 정면으로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막 화났던 거나 그런가 자기의 또 다른 전략을 이렇게 카메라라는 관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바라바스가 이제 터키 노예죠. 노예 이타모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바라바스가 얘한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병든 자를 죽인 일, 우물에 막 독을 맡았다라고 그러요. 그다음 자기가 의학을 공부한 목적이 인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자기가 의학을 공부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리대금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경험까지 막 이렇게 자기의 악행을 쭉쭉쭉 이렇게 다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은 단순한 그죠? 자서전적인 발화라기보다는 바라바스라는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전략적 행위라고도 우리가 그죠? 전략적 행위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 정치에 침묵하지 않고 굉장히 능동적인 주체로 지금 자기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라바스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제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자, 매튜 마틴 같은 이러한 학자는 바라바스의 고백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라바스는 몰타 국가의 거세 위협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거세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국가의 폭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고백하며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거세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세를 가하는 주체로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다고 했습니다. 주체로. 거세자로서. 앞에서 얘기했죠. 자기의 이제 그 생명 정치에 대해서, 생명 정치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거를 마틴은 정신분석학적에서 거세자로서 바라바스의 이러한 발언들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이러한 해석은 바라바스가 주권 권력에 의해서 발가벗은 생명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침묵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악행을 반복적으로 발화함으로 해서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그죠? 구축을 하는 이제 방식이란 거죠. 스스로를 능동적 주체로 재정립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바라바스의 정체성 구축 방식은 그를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지닌 사이코패스로 그죠? 보이게 만든다고도 얘기합니다. 특히 황병수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의 인물상을 일종의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며 그의 악의 반복성과 비윤리성을 강조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성환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고백 장면을 실제 악행에 대한 정확한 증언이라기보다는 악당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리허설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자, 리허설이죠. 우리가 막 자기 주문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주문. 자,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 보겠죠. 일종의 리허설로 봅니다. 그래서 바라바스의 고백은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향후 수행될 악의 실천을 준비하는 서사적 기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사적 기제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야, 저건 뭐 완전히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행동하는 것이. 근데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결국은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해 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구축하는 전략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권 권력에 의해서 발가벗은 생명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침묵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재정립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주권 권력과 저항의 이중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주권 권력에 저희가 당당히 맞서서 저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스는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추락한 게 맞습니다. 자, 벌거벗은 생명으로 추락을 했고 생명 정치에 그렇지만은 저항하는 주체라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양가적인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바라바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수는 단순한 악이 아닌 주권 권력에 대한 반격의 서사. 참 좋은 말이죠. 주권 권력에 대한 반격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자, 생명 정치에 저항하는 주체, 주권 권력에 반격하는 이런 서사. 자, 그래서 모수 감독의 연출은 이제 카메라를 통한 자기 고백으로 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카메라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원래 이거는 방백입니다. 우리가 연극에서는 남들 그죠? 그 다른 캐릭터가 듣지 못하게 자기 혼자서 하는 얘기 관객은 들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방백을 카메라를 통해서 영하니까 이렇게 자기 고백을 강합니다. 결국 이러한 바라바스의 이러한 관객을 향한 이러한 자기 고백의 발언은 결국 생명 정치에 대해 저항하는 행동이자 주권 권력에 대한 반격의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몰타 유대인은 생명 정치적 전복 서사로도 확장이 가능하죠. 자, 생명 정치적 전복 서사로서 자, 주권 권력에 의해서 그죠?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략을 한 자기 자신을 생명 정치적으로 그죠? 자기가 전복 이 모든
그죠? 이 벌거벗은 생명의 추락을 자기가 전복시키고 있는 그런 서사로도 지금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론의 첫 그죠? 그 분석, 본 텍스트의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바스, 그죠? 벌거벗은 생명으로 추락한 이 바라바스가 주권 권력에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복의 서사까지 이 앞부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또 과연 이런 전복의 서사가 계속 유지될지 그렇지 않을지, 이게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게 아마 비극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바스를 악행에도 불구하고 뭐 코믹한 상황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바라바스의 전복의 서사를 전복의 서사도 굉장히 지금까지는 아직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전복의 서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